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박희성 교수님, 페어 스터디를 하게 된 신동환. 이찬호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서로 이해한 바를 발표하고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줄이는 차원 축소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구분하거나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게임 유저별 클러스터링 등을 할 때 단순 1, 2차원 데이터가 아닌 N차원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의 게임 유저가 있다고 했을 때 1000개 유저별의 성향을 구분하는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할 때 총 2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는 고차원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차원의 저주라고도 불리는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차원의 점 2개가 있다면 이 1제곱인 2개가 필요하고 2차원은 점 4개, 3차원은 점 8개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노이즈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컴퓨테이션 파워가 소비가 커서 또 전력적인 문제가 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도메인 널리지를 활용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또 레귤레이션 텀, 리츠나 라소 등을 사용해 복잡도를 낮추거나 퀀티테이티브한 이제 변수 서브셋을 생성해서 하는 차원 축소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의 차원 축소 기법은 조금 다른데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Y값이 존재한 데이터에선 각 러닝 알고리즘들을 통해 특정 변수를 선택하며 변수들을 줄여나가면서 차원을 축소합니다. 비지도학습에선 Y값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선 특정 정보나 특정 정보인 거리나 분산 등을 최대로 유지하는 변수를 선택해 차원을 축소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지도학습에서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피처 셀렉션의 피드백을 주게 되고 비지도학습에서는 러닝 알고리즘에서 피처 셀렉션을 할 때 피드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피처 셀렉션에는 셀렉션과 익스트랙션이 있는데요. 셀렉션은 단순히 전체 변수들 중 특정 피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는데 이는 전체 변수들 중에 특정 함수를 통해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간단한 차원 축소 기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살펴볼 것들은 슈퍼바이스에서는 주로 피처 셀렉션이 사용되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비즈박습의 익스트랙션 방식인 이런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네틱 알고리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네틱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G는 메타 휴리스틱 어프로치 방법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해서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최적의 해는 최적의 베리어블을 सब셋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최적의 해를 구할 때까지 총 6개의 단계 중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흔히 아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하나를 크로모좀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셀들을 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다 스트링 값이겠죠. 네, 이런 이제 크로모좀 값들을 벡터로 바이너리 값으로 인코딩합니다. 그래서 초기 베리어블 셀렉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1인 값들은 선택하겠다는 의미고 0은 이 변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피트니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적합도 평가 단계인데요. adjust R-square처럼 각 벡터의 적합도를 이제 평가를 해서 여기서는 RMSE가 쓰였네요. 그래서 랭크를 매깁니다. 세 번째로 셀렉션 단계입니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단순 랭크만 고려해 1, 2단계만 선택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확률적으로 얘는 몇 퍼센트 확률로 얘는 몇 퍼센트 확률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셀렉션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고려해 n개의 진이 존재할 때 n부터 n개까지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은 무작위로 1, 0으로 어떤 트레시홀드 값을 정해서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파이널 베리어블 सब셋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추정되면 선택하게 되고 아닐 경우에 다시 저값도를 평가함으로써 다시 최적의 해를 찾게 됩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이요. 프로바빌리스틱이 있고 디터미니스틱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단순 랭크만 고려하는 이런 확정적인 셀렉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성을 좀 고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값을 고려해서 큐뮬레이티브 그 확률 값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누적 확률을 따져서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확률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그 다이버시티가 증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항상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증가하는 의미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네네. 그게 파이널 솔루션이 가장 좋을 때 끝난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기서 그 방법은 그냥 파이널 어느 정도 수렴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게 글씨가 작은데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이 디스턴스가 이제 퍼포먼스에 따른 이제 디스턴스가 낮아지는데 이 디스턴스가 낮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해서 사실 이 저값도 증가는 초반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반에 주로 많이 스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멀티 디멘션 스케일링 할 때 MDS 기법입니다. PC와 MDS를 좀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MDS의 가장 큰 목적은 좌표 정보를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시키겠다는 거고요. PCA는 우리는 분산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시키겠다가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분산만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시키면 당연히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MDS는 정보 손실이 발생 안 하나요?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좌표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PC에 비해서는 훨씬 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PCA를 위해서는 진행하겠습니다. N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해서 PCA 데이터로 이제 PCA를 위해서 준비된 데이터로 MDS를 계산해서 D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지만 이 MDS를 위해서 구해진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X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PCA가 좀 더 로우 레벨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것처럼 PCA로 MDS를 할 수 있지만 MDS 데이터로 PCA를 할 수 없다. 표시를 해준 거고요. MDS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디스턴스, proximity distance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여기 이 X를 가지고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데이터와 4번 데이터의 그 디스턴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D 매트릭스고요. 이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그 좌표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상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요거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 B를 계산하고 B를 통해 X, n by P 매트릭스의 X를 산출하게 됩니다. 중간 계산은 생략하고 이렇게 식이 유도되어서 X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DS를 진행하게 되면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소맵입니다. 아이소맵은 아이소메트릭 피처 매핑으로
PCA와 MDS의 메이저한 알고리즘 특징들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PCA와 MDS를 좋은 점만 따왔다고 해도 좋겠는데요. 클래시컬한 앞에서 설명한 MDS를 차용하면서 모든 점들 간의 지오데식 매니폴드를 거리를 구할 때 데이터의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T 매트릭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매핑을 했을 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이버후드의 그래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엡실론 아이소맵이 있고 K 아이소맵이 있는데 엡실론 맵은 두 점들 간에 엡실론 값을 정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한 아이소맵을 네이버후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K 아이소맵은 좀 말이 긴데 K 니어리스트 네이버 Kn의 알고리즘에 있는 이제 J 근처에 I 근처에 있는 J를 선택해서 그 I 준변에 있는 KNN 예를 들어 5개라고 하면 5개의 점 간의 그 거리를 다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쇼티스트 패스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시미티 매트릭스 T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LLE입니다.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인데 이 방법을 의역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로컬리, 즉 주변 애들만 사용해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인 리니어 방식을 사용해 인베딩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아이소맵과 달리 주변에 있는 점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차원이 이렇게 축소된 후에도 가중치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들 간에 서로의 그 데이터 포인트 간의 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웨이트 값을 구해서 근데 여기서의 웨이트 값은 그 주변 값들로 가장 잘 나타내어지는 웨이트 값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웨이트 값은 미지수고 x 값들은 전부 주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웨이트에서 가장 잘 생성되는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아래 값을 이제 미니마이징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x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점에 대해서 각각의 점에 대한 웨이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차원 축소를 시켜도 이 별에서 각각의 x1 차원이 축소된 x1, x''에 대한 가중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로컬리 리니어 인베딩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NE입니다. SNE는 스토캐스틱 네이버 인베딩의 준말인데요. SNE에선 앞선 LLE, 죄송합니다. LLE나 MDS와 다르게 거리 정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객체들 간의 거리 정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차원과 인베딩된 후에 차원 축소된 후에 객체 간의 이웃 관계는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LLE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SNE에서는 거리 유사도보다는 고차원 유사도를 측정 점의 다른 데이터를 이웃으로 선택할 그 확률을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고차원일 때의 확률이고 Q는 저차원일 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SNE의 정량적 평가 지표에는 컬백 어떻게 읽죠?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컬백 다이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요거로 이제 SNE의 정량적인 지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해야 되는 값이 Q 값이죠. 저차원에서의 Q 값. 그래서 Y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해주면 아래와 같은 이제 그레디언 값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제 계산하는 중간 계산 과정은 아래 정수 교수님의 도전에 있습니다. 일단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전통 불러. 그죠. 제가 실수했어요. K에 다이버전스. 그럼 주어지는 게 P 값인 거죠? 그죠. Q 값이고. 주어지는 게 이제 X 값이고, 예, 주어지는 건 X 값이죠.
그래서 x가 이제 선택될 확률이 p다. i가 주어졌을 때 j가 선택된 확률. 이건 이제 저 차원에서 i가 선택됐을 때 j가 선택될 확률이죠. 그러니까 저 차원으로 보냈을 때도 그 이웃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고차원을 저 차원으로 보냈을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고차원 유사도를 특정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웃을 선택할 이 확률, 이 볼트체에 좀 집중해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온 것이 TSN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SN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집합 간의 이 집합 간의 거리가 굉장히 충분하게 멀지가 않죠. 딱 보이듯이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꼬리가 긴 저희가 이런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런 긴 T분포를 사용할 것을 제시해서 T분포를 사용한 SN을 해보자 라는 방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TSN입니다. 앞에 확률값에서 P는 그대로고 이제 Q 값이 변하게 되었죠.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변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똑같이 이 해당 이 코스트 값에 대해서 y를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TSN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엠니스 데이터셋이 이렇게 그룹 간의 분포가 이 그룹 간의 거리가 잘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디짓들 간의 거리가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동균 씨가 동환 씨가 네. 수업 때 다룬 내용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대신 교수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던 논문 리스트 중에 이 논문이 있었어요. 아이소맵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 저시아 테넌바움 지금은 MIT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심리학과예요. 근데 요즘 그 로봇 인지 쪽에 되게 약간 대가로 여겨지는 분이더라고요. 저 올해 초에 이분 뵙고 강연 들었어서 그 리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참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논문 자체가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고 해서 되게 겁먹었는데 읽고 보니까 되게 읽기 쉽게 적혀있고 또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거기에 나온 그림인데 이게 그 비주얼 퍼셉션 비주얼 퍼셉션에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큰 문제를 보여준대요. 혹시 이 그림을 보고 네. 이게 문제겠거니 하는 게 보이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딱 읽고 난 모르겠는데 싶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한 조각상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또 각도뿐만 아니라 그 빛의 방향도 바뀐 거예요. 사실 세 개의 변수만 바뀐 거죠. 카메라 각도 2개, 위아래랑 좌우 각도 2개, 그 다음에 빛의 각도 하나. 세 개의 변수만 바뀐 건데 이미지 상으로는 이게 64x64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각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변수니까 4096차원의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4046차원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3차원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의미가 있는 차원, 딱 이 경우에는 세 개죠. 세 개만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겁니다. 64차원인가요? 64바이 64. 그러니까 64차. 64바이 64는 4060. 그건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서 2차원이면 태블릿 데이터듯이 변수 두 개, 데이터 두 개면 4차원 아니고 2차원. 이 여기서 4090 픽셀 개수가 4096개니까 네. 각각 픽셀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4096은 차원 아니에요? 변수가 4096이니까요? 네. 아,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하이 디멘셔널 인풋에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저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보통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잖아요. 근데 기존 PCA랑 MDS 장점을 다 살려왔다고 해요. 일단 PCA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그리고 앞서서 그 동환 씨가 설명해 주셨지만, 최대한 그 데이터의 분산을 잘 지키도록, 그러니까 분산을 최대한 크게 하도록 뽑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 MDS는 각 그 포인트들의 디스턴스를 잘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얘네는 이제 그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살렸대요. 근데 다만 얘네들의 문제가 일단 장점은 쉽고 적용이 쉽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속도도 빠르고, 근데 다만 얘네는 이제 리니어리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 이미지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본 이 그림 있죠? 이거를 스위스 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스위스 롤 형태 데이터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다. PCA랑 MDS는 뒤에 그 수치적인 결과가 나와요. 약간 그런 로우 디멘셔널 피처를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넌리니어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 찾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논문의 문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게 어떻게 하면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 그 MDS랑 되게 똑같아요. 근데 다만 MDS처럼 포인트들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들 디스턴스를 얘기할 때 되게 붙어있는 점들은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붙어있는 점들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써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hort hop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점으로 계속 가면서 shortest distance를 찾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그 그래프 안에서 shortest distance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MDS에서 그 매트릭스를 만든다 했잖아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 아이소맵은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밖에 차이가 없고, 그 이후에는 MDS랑 똑같아요. 사실상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앞서 동원 씨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그래프 자체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예시가 두 개가 나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실론 값을 정해서 이 입실론보다 가까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커넥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KNN 써서 그 내 주변에 K개의 가장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그래프 안에서 이 모든 점들을 다 그 거리를 계산해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써요. 이게 뭐 일단 커넥션 된 애들은 다 그 디스턴스가 코스트로 잡혀 있고요. 그 아크 코스트로 잡혀 있고요.
안 연결된 애들은 무한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하면서 뭐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기존 애보다 가까우면 이게 이랑 얘랑 얘 사이는 돌아가는 거가 그 디스턴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쇼테스트 디스턴스가 남아있대요. 이게 프로이드 알고리즘인데, 뒤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일단 그러면 각 점마다 쇼테스트 디스턴스가 다 구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매트리스가 구해져 있고,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저희가 MDS를 진행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지금 스위스 롤 상황에서 저희가 MDS를 통해서 구해낸 매트릭스 뭐 2차원의 모양이 이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이 축을 찾는 거냐면, 실제로 이런 그래프상에서 움직이는 거리랑 이 2차원에서 거리랑 별로 차이가 없게끔 최대한 차이가 없는 이 축을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삐뚤삐뚤한 거는 실제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그 거리고, 이 직선은 이제 이 두 축을 가지는 상황에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 거리랑 인베딩 됐을 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랑 최대한 차이가 없는 두 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디멘션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겠죠. 저차원일수록 그 정보 손실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디멘션을 증가시켜도 성능에 별로 차이가 없을 때, 그 직전 디멘션이 진짜 디멘션이다 라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B가 그 스위스롤 경우인데, 스위스롤 같은 경우에는 2차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차 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그 아이소맵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모가 MDS. 왼쪽은 아까 봤던 그 얼굴 사진 경우에, 얼굴 사진 경우에는 이 3차원일 때 딱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수렴했죠. 네, 그럼 3차원만 있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이소맵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MDS로는 그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PCA나 MDS는 그 보장이 돼 있대요. 리니어한 상황에서는 그런 진짜 스트럭처를 찾는 게 보장이 돼 있대요. 그 똑같이 아이소맵도 그 널리니어한 상황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게 개런티 될 때.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여기서 4개가 나와요. 아까 2개, 얼굴이랑 그다음에 스위스로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이 숫자 그 핸드라이팅인데, 근데 여기서는 2밖에 안 써요. 2를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차 있는 동그라미가 아이소맵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 PC랑 MDS거든요. 일단 PC랑 MDS보다는 아이소맵이 더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낮을수록 더 잘 찾는 거거든요. 더 잘 찾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아이소맵도 계속 내려가요. 근데 뭐 저자는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봤을 때 2차원만 해도 잘 찾는 것 같다. 근데 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뭘 잘 찾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스위스롤이나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와닿는데 이건 좀 잘 안 와닿았어요. 그 축을 보면 루프 아티큘레이션이라 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에 루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 루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고, 그런 걸로 나눴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 잘 와닿진 않습니다. 이런 넌리니어한 데이터셋에 어떻게 PC랑 MDS를 적용할까 하는 시도가 여러 개 있었대요. 근데 크게 두 개 나누면 뭐 리니어한 테크닉이 있고 넌리니어한 테크닉이 있는데, 리니어한 테크닉은
저 사실 이 부분 잘 이해 안 해봤어요. 근데 걔네는 글로벌 스트럭처를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된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한 코어디네이트 시스템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 논문들을 레퍼런스를 하긴 했는데 그 논문들까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non-linear 테크닉들은 이제 PCA랑 MDS가 갖는 장점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장점들이 뭐냐? 일단 이터레이티브 하지 않은 않다는 거. 그래서 포리노미얼 타임에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수렴이 개런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이니셜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 필요한 계산이나 아니면 그 디멘션이 증가하면서 익스포넨셜하게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그 쇼티스트 디스턴스 찾을 때 있잖아요. 그때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쓴다 했어요, 이때. 근데 그게 컴퓨테이션이 n 상승이거든요. 호흡이 세개 네. 그래서 그것조차도 좀 제 생각에는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다른 넌리니어 테크닉보다는 우위를 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여간 아이소맵이 그래도 그 인용 수도 많고 그 사이언스지에 올려진 논문이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